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용산의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직접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밝힌 이 공천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선일보하고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민감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이 정치권에 우리 여권에 이제 핵폭탄을 던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언론에 따라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하고 한번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서 이제 엇박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내심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본인이 직접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이런 이 해석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밝힌 본인의 심경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대진년 최근에 대통령실 그야말로 6탄 불법 진입을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요, 이 군 경찰에서, 그러니까 옛날 해병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니 왜 해병대가 나섰지, 이거 민간인 건데, 이렇게 이제 우려할 텐데요. 그 초병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상해를 가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민 여론을 갖다가 이 법원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종북적으로 기울어진 판사들이야 막무가내겠지만, 그래도 여론을 굉장히 의식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이 요구하는 게 법과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공정성, 정의, 이런 걸로 옛날에는 뒷받침이 됐는데, 요즘에 이 양식 김명수 이후로는요, 이 양심이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정치적인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법원에 딱 포진돼 있고, 종북 좌파적 이념에 따라서 현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군사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대진년을 갖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AI한테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요 얘기를 물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내 것 할 것 없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속도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요, 정확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이 우선 전문성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미해서 분석 평가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평가를 제대로 어떤 사사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틀, 그 시각 안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본다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요 틀 안에서만 제가 딱 확고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제 방송을 좀 많이 보도록 이렇게 권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감옥행을 위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투쟁을 하는 측면에서도 저의 방송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맨 먼저 이관섭 대통령 실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우선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제 동아일보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 얘기입니다. 이 전화 통화를. 자, 그래서
우선 공천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지만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아.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미 참모들한테도 공천 특혜 없어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얘기했지 더 이상 그리고 그 이하도 언급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공천 특혜 이런 거 아예 기대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건 당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명 앤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투명과 공정 이게 이제 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뭐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공천이죠. 예측 가능성은 뭐냐? 투명하게 오픈된 상태로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지 않게 즉 특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요. 공간 위에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엄격 그 룰을 지키는 것이 곧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래서 이 룰은 이미 우리 공간에서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에서 결론을 딱 도장을 빵빵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미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느닷없이 서울시당 이제 신년 인사회 할 때 느닷없이 이 김경률을 갖다가 마포구에 출마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 당력 위원장인 김성동 이 위원장은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예, 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김성동 위원장이 현장에서 들었는데 현장에 앉혀놓고서 이거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막말로. 왜 그러냐. 사전에 김성동 위원장한테 얹을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당에서. 일체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앞에서 축하한다고 신년인사에서 가지 앉아있는 현직 당협위원장이 볼 때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정말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거의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성 안 지르고 난리 안 치면 그건 바보죠. 당연한 그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러면 공자님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막 그 바람에 거기에서 순간이지만 소란이 이루어져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동 그러니까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 딸들이 딸은 김숙향인가요? 이분은 동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마포에서 당협위원장을 하는데 열받으니까 그 누나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 반작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투명공천, 공정공천, 시스템공천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서 열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이 공정공천, 시스템공천 요거를 바랐는데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뭘 바라느냐. 윤심공천 걸리기만 걸려봐라.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이거 봐라. 윤심이 공천을 하잖아. 요걸 이제 공격 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에서의 기대는 시스템 공천이 살아서 그대로 정해요. 물론 예외도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예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공간의 공천 당협위원장이 볼 때는 얼마나 열받느냐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전화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한마디. 그러면 예의상으로 기본이죠. 현직 당협위원장이 없다. 그런 건 모르지만 현직 당협위원장이 몇 년간 거기 텃밭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번에 김경률을 할 거니까 이거를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할 거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요거는 이제 기본의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일체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김경률 입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 김경률도 지금 엎드려 사죄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거를 갖다가 정치 초보라서 그랬어. 지금 김경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내가 정치 초보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위원장의 능력과 이런 식견 그리고 김경률이가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해온 걸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계속 생기고 윤심 공천으로 이게 비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그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에다가 대고 야 너희들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 좀 해.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서 하란 말이야. 이런 일종의 워닝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도. 예. 어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요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예, 데일리한 보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김경률 마포을 공천과 관련해서 별로 심기가 좋지 않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려면 특히나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원칙과 기준을 잘 잡아서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공천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김경률을 내정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 참모들도 공천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혹시 대통령 의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게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일리안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률 출마에 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관계자는 이런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부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 그러면서요. 아주 노련한 리더들은 특정적인 특정 인물을 전략 공천해야 할 경우 그 사람의 경쟁자를 미리 만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거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화나 관행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치적 고려가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저 MBC에 나와가지고 사전 기뜸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도 연락이 전혀 없다.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이는 어제 이제 CBS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이런 실례 찾아봤겠다. 기회가 된다면 엎드려 사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화하다가 여기 지역위원장이 예비역으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 비어있다.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외람된 표현이지만 김성동 출마 의사가 없다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요것이 잘못인 것 같다. 그런데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을 지금 김경률이가 느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지금 이제 좀 충돌 국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까지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관섭 실장이 이거는 직접 실명으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천 문제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이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건 뭘까요? 이제 이러다가 국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어. 이러다가 나라의 입장은 분명해. 딱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걸 다뤘으면 좋겠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전혀 없어. 요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체적인 큰 시각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서도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설 또 갈등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딱 보면 핵심은 뭐냐?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선친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만나준 것인데 사전에 철저히 기획해서 공작적으로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당에서 요 문제 이제 폭탄을 던진 게 바로 김경률이에요. 김경률이가 대통령이든 영부리든 두 분 다 같이 누군가 한 사람은 사과하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폭탄 이슈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여권 핵심 관계자 요거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선친간의 인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난 건데 몰카 공작으로 이루어진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김경률 같은 것은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말하자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단이 터진 거고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의 갈등설 이런 게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거는 어제 내놓은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국정청장을 공유하고 있는데 두 사람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요거를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요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자세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사안이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김경률 지금 이제 비대위원
김경률의 또 이 생각,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생각이냐. 제가 보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졌어요. 바로 어제 이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완전히 수면으로 부각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에 요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보면은요. 우선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그 변화가 없어요.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 같은 거 내가 내놓을 수도 있어. 요런 지금 이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세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까지 지금 얘기했냐. 내가 윤 대통령 대선 때도 지지하고 그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가치와 비전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지지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같이 나갈 경우에는 중도층이 떠날 수도 있는 거. 그 점을 내가 우려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저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은 그 불란서 혁명 이걸 하면서 말이 앙뚜아네트까지 이제 들이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불란서 혁명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무식하다 김경률이. 제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요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비유한 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그랬잖아요. 이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아주 절실해. 그 DK는 선수 하나 쌓이는 거잖아. 공천 받으면. 요 차이야.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김경률이가 그냥 전에 방송 나다니면서 떠들 때의 김경률이가 아니고 지금은 비대위원으로서의 김경률인데 굉장히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제가 그렇게 비판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마리 앙뚜아네트 때 비유한 거, 그리고 수도권하고 대구 경북 출마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내가 과했다. 요 점은 인정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이 머리를 이제 이 앞니마를 전에 이제 검사 때, 이 검찰총장 때만 해도 이렇게 앞니마에 머리를 내놓았는데 지금은 저같이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머리가 앞니마를 덮었을 때의 그걸 갖다가 사자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때 이제 문재인하고 딱 붙었다 이거죠. 사자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제가 이제 압축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별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김경률의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경률은 누구냐? 김경률 잘 아시잖아요. 본래 공인생회사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다가 중도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좌파 길을 걸어왔어요. 평생을 좌파 길을 걸어온 사람이 뭐 대학 때부터 좌파니까 좌파가 이제 골수 좌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렇게 쭉 하다가 조국 때 돌아서 가지고 조국 흑서를 서민교수하고 같이 지은 사람이 김경률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비대위원이 됐고, 지난 17일 날, 이 서울 신년에서 마포 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연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말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김경률이도 이 친구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명품백이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의 명품백 500만원,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파우치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담을 수 있고 화장품도 집어들 수 있는 조그마한 파우치백. 근데 크리스찬 디올이니까 제가 가격은 모르겠지만 좀 비싸겠죠. 그러나 명품백은 아니다.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이거 크리스찬 디올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디올이면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이네 딱 하는데 여자들이 흔히 달고 다니는 크리스찬 디올의 그 고급 비싼 백, 그 비싼 여자들 들고 다니는 이 비싼 백이 아니라 백 속에다가 집어넣고 다니는 파우치다 이거예요. 명품백 속에 집어넣는 조그만한 파우치. 예, 그 온갖 잡다한 거 다 줄 수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서부터 그러니까 김경률도 입이 저렇게 명품백이 나오는 것은 머리가 명품백 실제로 명품백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명품백이 아니고 명품 브랜드의 파우치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당분간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답을 기다리라 한다. 요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 재미가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비판적 논평을 하고,
대부분 마리 앙렛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거 지나치다. 예, 요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본인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 들어오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것 외에도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 김 여사를 갖다가 마리 앙렛도에 비유하고 수도권과 대구 경북 출마자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하는 내 발언은 과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조율된 거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다. 내가 시킬 사람도 아니고 또 시킨다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절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비대위원이 된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거라고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인간 윤석열이 아니고 비전과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투표했던 합리적 중도층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에 윤 대통령을 향한 태도가 많이들 바뀌고 있는데 나는 그게 두렵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주로 이마를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요즘 그 모습 볼 때 마다 앞으로 앞머리로 이마를 덮던 검사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어떤 사건을 내을 때 정곡을 비교하지 않는 특유의 사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여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지켜본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민주당 이재명 피습 직후에 한 위원장이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달라고 한 거 이거는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는데 그걸 보면서 괜찮은 정치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주로 누구랑 상의하느냐 연설문 쓰거나 정치 개혁안을 내놓는 걸 보면 혼자 결정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 검사 시절에는 사건 관계들과 만나지 않고 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이 됐으니 주변과 자주 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대목에서요. 이제 지나친 보안주의, 그렇죠? 철저한 비밀주의. 이게 그동안에는 중요했죠. 검사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 정보가 유출되면 그게 이제 미덕이고 장점이고 일종의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업무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업무가 뭡니까? 국정 전반을 다루는 그야말로 당 대표예요. 그거 만물박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시작과 끝이 검사에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만큼 잘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냥 혼자 본인 해도 돼. 근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물박사냐? AI냐? AI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라. 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그게 이게 이 만기 칠남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대통령들도.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출마 마포를. 그래서 이곳 현역인 정청래의원은 나와 같이 공정과 정의를 외친 86세대지만 그가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대위원직을 수락할 때부터 막연하나마 출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내에서 선뜻 정 의원과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자청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 의원이 왜 문제이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다. 라고 했지만은 지금 86 운동권 행태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민주당 절차에 따라 선출된 윤 대통령을 취임부터 직후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조국 사태, 윤미향 이런 데서 보인 내로남불의 행태는 민주주의나 정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수 사건 때도 이 공식력 있는 기관, 경찰 병원에서 진상을 발표했는데도 은폐와 조작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헬로윈 참사, 세월호 참사 각종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선동한다. 옳은 얘기죠. 언제 출마를 결심했냐? 지난 15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처음 총선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포 의뢰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게 전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잘 고민해달라고 하더라.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조율을 거쳐서 17일 신년 인사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게 됐다. 당선 가능성이 좀 더 큰 곳으로 갈 생각. 이거는 그런 지역을 가라고 주변의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하는 쓴소리가 마치 텃밭을 가기 위한 지렛대처럼 비칠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이 15일 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아니 비대위원이 총선 출마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고위 관계자 누구예요? 당 사무총장이잖아요. 이거 뭐 뻔한 거죠. 장동영하고 만났겠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15일 날 얘기를 했는데 17일 날 발표를 해버렸어. 이게
물론 뭐 얼마든지 정상적인 루트를 다 밟고서도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게 바로 정책 결정의 중요한 하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은 한동훈 위원장도 상당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AI 문제라든가 또 대진년 이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문제, 요거는 제가 별도로 바로 이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